KBS, MBC가 전원이 구출됐다고 했을 때 세월호는 300명 이상의 승객을 가둔 채 가라앉고 있었고, 사상 최대 구조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구조요원들은 선체 내부에 진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경이 해군과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뉴스타파에 언론사 보도국장들이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도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그 마이 MBC를 이제 DMB 그걸 보면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화면은 안 나오고 그 말소리만 나온 걸 들으면서 갔는데 거기서는 하여튼 그랬어요. 전원 구조를 했다. 다행이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작서부터 시작하는 날 아주 하루 종일 거짓말을 했고 구조하는 날 밤새도록 거짓말한 거예요. 그 어떤 카톡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언비어 날조라든가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그 처벌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카톡에 대한 부분을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허위 또는 오보를 한 언론부터 처벌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처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정 171척으로 추가 배치하였으며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20명을 지속 투입하여 실제로는 이 양반들이 하루 종일 정부에서 불러주는 그 기사 갖다가 그냥 받아쓰기 했고 그리고 사람들 그냥 찔찔 짜는 모습이나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냥 내보냈지 한 게 없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3일 동안은 우리 어른들이 다 죽인 겁니다. 그때 언론이 딱 한마디만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만 한마디만 하고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라고 했으면 해경이고 해군이고 공군이고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왜 얘기를 안 해줬냐는 얘기예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인터뷰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보도국장들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로 각 보도국장들이 한번 내려와서 멱살잡이를 당하던 뭘 당하던 한 번쯤은 그래야 후배 기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월호 선장이나 각 언론사의 보도국장급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입체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투입된 경비함정만 81척, 헬기 15대가 동원됐고 200명에 가까운 구조 인력이 배 안팎에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민관군이 총동원돼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구조 활동이 오후 내내 이어졌는데요. 항공기는 사고해역 주변을 날아다니며 실종자들을 찾는 데 주력했고요. 구조대원들은 사고 첫날 실제 수중 수색 작업을 한 잠수사는 불과 16명. 선내 진입은 시도도 못 해봤지만 방송 보도는 마치 수백 명이 선박 안팎에서 구조 작업을 한 것처럼 보도합니다. 해경에서 받은 영상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구조가 끊임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심지어 선박 안을 상상해 그린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사실을 잘못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탈출 도중 선내에 갇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부 수색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날씨가 안 좋아 구조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경이 가진 최신의 장비들이 소개되고 에어포켓에 갇힌 생존자를 찾게 되면
선체 표면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주입하게 됩니다. 구조 작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부 550여 명과 선체에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특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급한 상황인데요. 힘도 못 써본 무인 로봇도 등장합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재 무인 로봇이 선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보도와 달리 해경은 특정 업체와 단체 소속 민간 잠수사를 투입시키기 위해 해군의 정예 SSU UDT 요원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방송들은 조류가 빨라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도 더딘 구조 작업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낮췄습니다.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던 이틀 동안 KBS와 MBC는 메인 뉴스 시간을 2시간 가까이로 늘려 세월호 소식을 KBS는 130건, MBC는 126건 다뤘습니다. 그러나 더딘 구조에 애태우는 실종자 가족들의 소식은 KBS가 7건, MBC가 13건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동안 거의 24시간 체제로 세월호 특보를 전했던 공영방송사들. 하지만 구조가 늦어지고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여론이 커지자 2주째에 접어들어서는 특보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와 MBC 등의 세월호 관련 방송량이 2주째엔 종편 방송인 JTBC보다 비슷하거나 적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한 명만 갖고 있었으면, 한 명의 기자만 한마디 멘트만 있었으면. 그럼 사고 발생 2주째에 접어들며 공영방송사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했을까?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 무리한 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23일 9시 뉴스의 첫 소식으로 현지 상황을 한 차례만 보도하고 이어 잠수사들의 목숨을 건 구조활동과 잠수병 우려에 관한 소식을 연달아 3건 내보냈습니다. 잠수병인데요. 질식이나 하반신 마비, 심할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MBC는 같은 날 첫 소식부터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헌 씨 관련 소식을 8건이나 쏟아냅니다.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도 없는 구원파에 대해서도 집중 해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원파교인 수십 명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집단 생활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와 약속이나 한 듯 잠수병을 무릅쓰고 숨가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3건을 보도했습니다. 23일과 24일 이틀간 KBS와 MBC는 유병헌 회장과 구원파에 대한 소식을 모두 28건 보도했습니다. 잠수수색 등 구조활동은 17건, 연결식 소식 등 추모 10기 소식을 14건 보도했지만 더딘 구조나 애끓는 실종자 가족을 다룬 뉴스는 5건에 불과합니다. 재난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달인 거예요. 사실 보도.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비판의 영역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못했다. 이게 저로선 가장 미디어로선 뼈아픈 부분이라고 보고요. 초대형 재난이 발생한 지 2주째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종편 JTBC 뉴스와 같아지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그런데도 MBC의 안광한 사장은 엉뚱하게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선양 사건 관련 보도는 절제를 잃고 선동적이어서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이었으며 이번 MBC의 세월호 방송은 국민 정서와 교감한 교훈적 사례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세월호 사고를 다루는 공영방송사 사장의 생각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상 편지 그 마지막에 애들이 영상 편지 보낸 것도 다른 공중파에 안 보내고 그 부모님들이 공중파에 안 보내고 JTBC에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공영방송은 아무래도 뭐 편집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쪽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주 보고 있어요.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정부 눈치를 살피며 여론을 호도할 때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현실, 또 안전한 사회와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강민입니다.